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규윤입니다. 자, 요즘 집집마다 김장하느라 참 분주한 시기죠. 배추절이랴, 또 무썰이랴, 양념 버무리랴. 자, 그야말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하는 소중한 행사입니다만 김장 끝나고 나서 허리 통증 호소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선 오랜 시간 쪼그려 앉아 있게 되죠. 게다가 무거운 김치통 들고 이제 또 나르다 보면 허리에 근육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척추에 부담도 쌓이기 마련입니다. 자, 김장 끝난 지 며칠이 좀 지났는데도 여전히 허리 통증 있으시고 특히나 다리 쪽으로까지 당기는 증상 있으신 분들, 단순 피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요, 척추 질환일 수도 있다는 점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김장철 허리 통증, 척추 질환의 종류와 치료법을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통화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 목이나 허리 통증,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용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용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 위해서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허리나 목 통증, 척추 질환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봐야 되는데요. 우선 우리 몸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이 척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척추하면 이제 몸통의 대들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굵고 길다란 뼈로 돼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쉬우신데요. 네. 그렇진 않고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벽돌 같은 뼈들이 위아래로 층층이 쌓여서 이제 몸의 기둥을 이루고 있겠습니다. 이 척추뼈,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 있는데 디스크라고 불리는 이제 구조물이 끼어 있는데요. 네. 이 디스크가 이제 충격도 흡수해주고 우리의 척추뼈가 이제 전후 좌우로 굽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척추뼈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척추뼈 중앙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신경이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고요. 뒤에서 말씀드릴 척추관 협착증이 나오는 척추관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자, 척추 질환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디스크 탈출증은 흔히들 이제 디스크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디스크는 엄밀히 말해서 병명은 아니고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 있는 구조물을 뜻합니다. 이 디스크는 이제 질긴 껍질 속에 이제 쫀득쫀득한 양상의 내용물이 들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외상이라든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 디스크가 손상을 받게 되면 디스크 껍질 또는 이제 내용물 일부가 함께 돌출이 돼서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예.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허리 통증이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좀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통증이 엉덩이 다리로 타고 내려가거나 이제 다리 저림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지는 않은데 허리가 이제 좀 불편한 느낌, 무거운 느낌도 이제 디스크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척추뼈에 이제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서 이제 신경이 눌려서 이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질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이제 디스크의 돌출 외에도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뼈라든가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눌린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네. 허리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엉치, 이제 종아리 통증, 이제 다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겠고,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오래 걷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셔야 되는데 그때 쪼그리거나 아니면 벽을 짚고 이제 허리를 꾸부정한 자세를 취하면 편해지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발바닥이 시리거나 발바닥에 뭔가 붙어 있는 느낌, 남의 살 같은 느낌 같은 것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은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각각 또 어떤 증상이 있는지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피곤해서 아픈 건지 잠깐 아픈 건지 이게 근육통인지 혹은 정말 척추 질환인지 과연 나도 이 척추 질환에 해당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스스로 한번 자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니까 휴대전화 있으시면 좀 찍었다가 나중에 체크해 보시고요.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척추 질환 꼭 의심해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원장님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허리를 이제 뒤로 젖힐 때 좀 더 통증이 심해지신다거나 이제 원래 잘 걸으셨던 분들이 이제 걸음걸이도 좀 늦어지고 오래 걷지 못하시고 특히 이제 걷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쉬게 되면 편한 증상이 생기시거나 이제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이제 둔하거나 이상해지는 느낌, 또한 다리가 이제 종아리나 이쪽으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을 때는 혹시 척추관 협착증이 아닌가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고 네네. 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걸음걸이도 조금 느려지고 또 젖히면 이제 몸을 젖히는 거죠. 또 심한 통증이 느껴지시는 분들, 쪼그려 앉으면 조금 더 편해진다 하시는 분들, 앞서 소개해드린 이제 자가 진단 체크해 보시고 2가지 이상이면 빠르게 좀 병원 내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척추 질환으로 허리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뭔가 단계에 맞게 알맞는 치료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허리 통증은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입으로 복용하시는 진통소염제라든가 신경통약 같은 약을 드시면서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병행하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런 치료에 대한 통증 완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우리 이제 경막의 주사라든가 아니면 증식 주사, 뭐 신경통역 같은 다양한 주사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네네. 이러한 주사 치료로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채소 침습, 또 척추 치료법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마지막 단계로는 기존 이제 절개를 크게 해서 척추뼈 일부를 제거를 하거나 척추 마디를 고정하는 유압승 등을 이제 고려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절개하는 이 3단계까지는 가지 않아야겠죠. 미리미리 그 전 단계에서 잘 진단받고 치료받으면 좋을 텐데요. 원장님, 이제 척추를 이제 수술 없이 치료하는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가장 전방위적으로 많이 쓰이는 치료법은 주사 치료가 아닌가 합니다. 그 가운데 증식 주사 치료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의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해서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튼튼하게 강화돼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네. 보통 4주 간격으로 6번에서 10번 정도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주 간격 이제 6번에서 10번 정도 치료를 받게 되시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발생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대나 힘줄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제 근본적인 치료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주사 치료니까 간편하고 원장님 빠르게 끝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어떤 특징, 장점 있을까요? 네, 중식 주사 치료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인대나 힘줄을 이제 근본적으로 강화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개선시켜서 이제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이 간단하고 시술 시간도 짧고 뭐 특별한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이제 합병증도 적기 때문에 고령이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대체로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제로 증식 주사 치료 받으신 분의 치료 사례 만나볼 텐데요. 우리 77세 어머님이십니다. 이제 만성적으로 허리 아프셨는데 증식 주사 치료받고 잘 회복이 되셨다고요? 네. 77세 어머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일 왼쪽 사진 보시면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허리 디스크 2군데가 이제 경미하게 살짝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가운데랑 우측 사진은 이 돌출된 디스크로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신경이 많이 눌려 있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증식 주사 치료를 이제 3회 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허리 통증이 없어지셨고, 증식 주사 치료 종료하고 9개월 시점까지도 통증에 재발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직접 해결해 드려야 될 텐데요. 자, 만약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좀 줄어든다거나 걸을 때 아프고 잠시 앉아서 쉬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63입니다. 63세이시고요. 3세. 네, 예, 네, 네. 아직 그렇게 나이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원장님과 직접 인사 나누시고요. 어디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디 불편한 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요, 네. 그 추강공 협착으로 네. 그 10월 1일 날 네. 시술을 했거든요. 네. 금성 시술하셨어요. 카테터 신경 성형술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는 그 시술한 후에 네. 며칠만 있으면 좀 괜찮아진다고 해서 네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요. 네, 네. 걸을 때 한 20분 걸으면 방사통이 오고요. 네네. 아우, 그 다리가 좀 불편하거든요. 네네. 한쪽 다리가 네. 예, 무릎 아래쪽이요. 네, 네. 예, 그런데 이게 계속 안 낫고 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네. 더 이상의 이제 그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아, 그게 네. 궁금해서요. 네, 아,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 신경공 협착증으로 이제 신경 성형술을 이제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2개월 다 돼 가시는데 추가로 이제 더 이상 증상 호전이 없으신 거 아니면 매일마다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으신 느낌이 있으신가요? 조금씩은 나아졌죠. 전에는 뭐 네네. 한 5분 정도만 걸어도 네네. 심했었는데 어. 쉬어야 되고 한 1분 정도 네네. 쉬어야 되고요. 네네. 그러면은 또 이제 걸으면은 괜찮고 네. 또 그다음에 또 그렇고 계속 그랬거든요. 방사통이 특히 네네. 그 엉치 방사통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늘어났죠. 그러니까 한 20분 걸으니까. 아버님 이제 증상 호전이 시술 직후에 있는 상태에서 거의 한 한두 달 변화 없다 그러시면은 이제 조금 다음 단계 치료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매일매일 아니면 이제 일주 단위로 조금씩 봤을 때 조금씩 더 나아지신다 그러면 조금 더 경과를 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더 호전이 없어서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를 해본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신경 성형술은 이제 좁아진 신경 구멍, 신경공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넓혀 드릴 수는 없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해서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이 신경 구멍 자체를 이제 넓혀두는 이제 그런 내시경 시술도 이제 다음 단계로는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버님 사진을 보지 못해서 양방향 내시경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신경 구멍 협착증이 심한지는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뭐 신경 구멍 협착증이 너무 심하신 경우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말고 이제 유압술이라고 하는 조금 큰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다음 단계 치료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습니다. 네. 저는 아버님, 예. 유압술은 네. 최종적으로 고려해야 될 네네 맞습니다.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네 유압술까지는 가고 싶지가 않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예를 들어서 시술을 또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네. 신경 차단술 주사를 제가 시술하기 전에 여러 번 맞았거든요. 네네. 네네네. 그런데 별로 효과가 효과가 없어가지고 없으셨고 네. 제가 시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시술했는데도 효과가 없기 네. 때문에 지금 다음- 신경 성형술 받고 나셔서는 신경 차단술을 추가로 더 받아보지는 않으셨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그건 안 네. 했습니다. 예, 한 예. 2달 정도 되셨으니까 신경 차단술 처음에 이제 시술 전에 효과가 없더라도 신경 성형술로 이제 그 신경 구멍 주변에 유착이 조금 해결이 됐으면 신경 차단술이 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으실 수는 있어서요, 아버님. 네. 신경 차단술을 한두 번 정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러고도 이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내시경으로 이제 직접 구멍을 넓혀주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은 걸 네.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스테로이드제를 네. 시술 전에 좀 네. 많이 맞아가지고 네, 네. 네. 뭐 내성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조금 네. 그 차단술 주사는 조금
꺼려지거든요.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네네네. 예. 아마도 이제 스테로이드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기보다는 짧은 간격으로 너무 많은 용량을 맞게 되시면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신경성에서 받고 이제 2달 동안 다른 치료를 안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네. 스테로이드 그 전에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경험하지는 않으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지금 2달 지난 시점에서 한두 번 정도 맞는 게 그렇게 크게 네.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을 좀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네. 물론 이전에 맞으셨던 주사 용량이나 횟수를 좀 감안은 해봐야 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네. 지금 2달 정도 쉬셨으니까 괜찮으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주사, 이제 신경차단술 조금 더 진행해 보셔도 좋겠고요. 원장님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갈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더 기다렸다가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님이 이제 시술하고 이제 좋아진 상태에서 더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한두 달 지나셨다 그러시면 그 바로 이제 고려를 해보셔도 되겠고요. 네. 매일매일 조금씩 좋아지시고 계시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좀 더 기다려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치료 방법은 또 전문의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제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버님 그동안 치료받으셨던 것들, 또 시술 받으셨던 기록 잘 챙기셔서 또 다른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치료 방향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